안녕하세요. 차 또박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차를 보기 힘들었던 시절,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공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수입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성공의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입차의 판매량 증가로 현대 그랜저의 야성이 점점 무너지는 듯 싶었으나 이번 더 뉴 그랜저로 인해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의 자존심 더 뉴 그랜저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중세단 E300 익스클루시브와의 비교 리뷰를 시작합니다. 그랜저의 전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지만 와 이쁘다 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E클래스는 정갈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어느 누가 봐도 E클래스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전면 디자인만큼은 E클래스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면 디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랜저가 훨씬 이쁩니다. 그랜저의 테일램프는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전면의 그릴처럼 다이아 모양의 패턴으로 디테일을 챙겼고 그동안 국산차에서 아쉬웠던 점이었던 호박색 전구가 LED로 바뀌었습니다. 배기 디자인도 벤츠의 그것 AMG스러운 배기 디자인으로 보이고요. 배기 디자인은 현대자동차가 독창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랜저의 테일램프를 보다 E클래스의 테일램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심심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물론 E클래스의 테일램프도 스타더스트로 디테일을 챙겼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은 확실히 그랜저의 후면 디자인입니다. 그랜저의 디자인은 젊고 잘생긴 남자라면 E클래스의 디자인은 중년층의 슈트를 입은 남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E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출시할 때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실내 디자인과 앰비언트 라이트로 고급차란 이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랜저의 실내 디자인도 공개가 되자마자 엄청난 임팩트를 일으켰습니다. 국산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던 실내 디자인이 탄생하고 무작정 수입차들을 베낀 게 아닌 팰리세이드부터 실내 디자인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실내 가죽 재질은 오히려 E클래스보다 더 좋게 느껴집니다. 퀼팅 나파 가죽의 시트, 센터 콘솔 및 도어의 가죽, 대시보드의 인조 가죽의 마감이 훌륭하고 실내의 색 배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비교가 되었는데요.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은 가죽은 물론이고 스티치까지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S클래스와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E클래스의 스티어링 휠은 A클래스, C클래스에도 탑재가 되는 똑같은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E클래스의 센터 패시아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 먼지나 스크래치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에 반해 그랜저는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닌 이상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옵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랜저의 압승이었습니다. 뒷좌석 넓이도 훨씬 넓었습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 모델에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적용되고 수동 선쉐이드 및 뒷유리 선쉐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클래스보다는 확실히 뒷좌석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E클래스의 뒷좌석은 시트가 안쪽으로 파여 있어 코너를 돌 때 몸을 잡아주지만 그랜저의 뒷좌석은 평평하여 코너를 돌 때 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국산 자동차에게 수입차가 옵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옵션으로만 따지면 현대자동차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4천만원대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능, 어라운드 뷰, 각종 안정사양 등 거의 모든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은 드뭅니다. 심지어 8천만원에 육박하는 E클래스는 주행 보조 장치는 물론 보존 에어컨디셔너와 마사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의 모니터가 터치가 안 되는 점도 문제고요. 물론 그랜저도 보존 에어컨디셔너는 없지만 가격이 4천만원대라고 알게 되면 수긍이 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을 중요하신 분들은 그랜저가 필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의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은 그랜저 리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벤츠는 감성으로 타는 차라고 오너들 사이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벤츠의 감성은 차를 탑승하기 전부터 눈으로 보입니다. E클래스를 지하 주차장이나 야간에 차량 잠금 해제 시 파란색 웰컴 라이트가 오너를 반겨주고 실내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에서도 웰컴 애니메이션이 있고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서도 웰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활용 점점은 야간에 시동을 걸면 라이트가 밖으로 퍼지면서 오토 레벨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사양등이 켜지는 순간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다른 차량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도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멀티빔 라이트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E클래스. 하지만 그랜저도 감성을 자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에 현대 로고와 함께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고 주행 모드에 따라 변하는 계기판의 디자인은 확실히 클래스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기어 모드에 따라 변하는 조명들도 밤에 운전을 할 때 눈부심이 적어져서 좋았고 그랜저를 운전하고 다니면 자동으로 허리 디스크 방지 기능이 작동합니다. 운전석 시트에서 마사지가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마사지였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이런 걸 챙길 줄은 몰랐습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의 서스펜션은 E300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에 들어가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아니라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 덕분에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잔진동도 잘 걸러줍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를 타다 그랜저에 탑승을 하면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하드한 느낌이 납니다. 다만 IG 때보다 서스펜션을 보강하여 충격 완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랜저 IG보다 고속 안정성 및 가속 반지턱을 넘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승차감만 비교하자면 E300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지만 핸들링을 할 때에는 똑같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E클래스는 운전자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줍니다. E클래스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운전자가 차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그랜저는 난 이깟 코너는 잘 돌아 나갈 수 있어 란 믿음을 줍니다. 마치 BMW처럼 스티어링 휠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부드럽게 잘 돌아 나갑니다. 정말 비어마 형님이 현대에 오신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두 차량의 엔진의 출력이 달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치고 나가는 힘은 E300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다만 미션과의 궁합은 그랜저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정말 벤츠의 9단 미션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E300의 100km 고속 정속 주행 연비는 리터당 17에서 19km까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모포와 순천을 완복하여 연비 리뷰를 하였으니 위 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의 연비는 100km 정속 주행 시 최소 리터당 18km 이상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호 많은 국도를 주행하여도 리터당 13에서 15km는 거뜬히 나오고 스포츠 주행을 하였어도 리터당 11km를 유지하였습니다. 엔진 소음은 그랜저가 더 조용했습니다. 차 밖에서의 소음도 그랜저가 더 조용하였고 실내에서도 그랜저가 좀 더 조용하였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는 E클래스가 더 정숙하였습니다. 그랜저의 실내는 가죽 마감, 디자인, 색상 배열까지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E클래스와 비슷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을 보면 디스플레이끼리 이어지는 부분에 이질감이 느껴지고 디스플레이의 유리와 액정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화질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랜저 시승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랜저의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화질이 서로 달라 이질감이 상당히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도 센터페시아에만 장착이 되어 사진으로는 이쁘게 찍히지만 막상 차량에 탑승을 하면 E클래스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라이트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브랜드인 제네시스 G90과 기아 K9에만 어댑티브 LED 라이트를 장착하였습니다. 현재 기아 K9과 가격 차이가 1000만원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랜저에게 옵션으로라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격을 최대한 4000만원대에 맞추려고 원가 절감하였겠지만 아쉬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에 대해 말하자면 E클래스는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이 8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동급의 다른 수입차들에 비해 차량의 편의사양이나 안정사양도 빠져있는 데다 브레이크, 차체, 와이퍼 소음은 이미 유명해진 E클래스의 고질병입니다. 4000만원대의 그랜저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8000만원이나 하는 E클래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동급의 BMW 5 시리즈나 아우디 A6는 적어도 국산차에 비해 옵션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유독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는 옵션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A6가 출시한다 하니 내년부터 주행 보조 장치를 넣어서 풀옵션으로 2020년 E클래스를 출시하는 것도 기존 고객들을 호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현대와 비슷하네요. 스피커 부분에서도 확실히 동등하였습니다. E300 부메스터 오디오와 그랜저의 JBL 오디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나 다른 점을 거의 찾기 힘들고 둘 다 좋은 음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그랜저와 E300 익스클루시브를 타보고 느낀 점입니다. 현재의 현대자동차는 불과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부터 시작하여 그랜저까지 대단한 발전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수입차와 거의 비등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졌으며 주행 성능도 비어만 형님의 노력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차가 4000만원대라고 말하면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가격대에 이런 차는 없습니다. 이제 수입차들도 제대로 된 상품성을 가지고 국산차와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입차를 타다 더뉴 그랜저로 기변을 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해야 할 일은 브랜드 밸류를 조금씩 높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현대자동차라는 네임드 밸류가 자랑스러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더뉴 그랜저와 E300 익스클루시브의 비교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